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0월 5일 오후 6시 47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추석 연휴 기간 코로나 방역에 협조한 국민에게 감사를 표한다며 특별히 경찰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경찰이 유령과 싸웠습니다. 광화문 광장을 텅 비워 놓기로 우파가 결심을 하고 일부러 차량 시위를 준비를 했다가 그것도 나중에 불허가 되니까 9대가 돌아다니는 것으로 끝냈는데, 아무도 없는 광화문을 에워싸 가지고 이른바 재인산승이라는 명칭을 부여받은 이 경찰, 그러니까 사실은 경찰이 집회를 한 거죠. 경찰 10,000명이 유령과 싸웠다고 해가지고 치하를 했습니다. 이 정도면은 좀 무슨 감정이 필요한 것 같은데, 일단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알고 지냅시다. 경찰도 방역에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다. 특히 우려가 컸던 개천절 불법 집회가 코로나 재확산을 유발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해 빈틈없이 차단했다. 시민들도 적지 않은 교통 불편을 감수하며 협조해 주셨다. 이번 추석 연휴는 예년과는 사뭇 다른 풍경이었다. 민족 대이동 기간이었지만 국민들이 고향 방문과 여행을 자제해 주셨다. 연휴 기간 1일 평균 이동량이 지난해보다 19.3%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거 누가 써준 걸 지금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특별 방역 기간으로 보낸 특별한 추석이었지만 국민들이 협조를 잘 해주셨다. 이제 모두가 일상으로 복귀하는 시간이다. 등등 이하 생략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이던 2015년 11월 15일 박근혜 정부가 폭력 시위를 막기 위해서 경찰 차벽을 설치한 데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문재인 민주당 대표는 트위터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민주주의 정부가 반헌법적인 경찰 차벽에 의해 가로막혔다.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이죠, 차벽으로 국민을 막을 게 아니라 노동계약, 청년실업 등 국민의 절규를 들으라 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최고위원회에 참가해가지고는 경찰 차벽이 사라지니 평화가 왔다. 결국 정부 태도에 달린 것을 보여준 것이다. 집회 시위를 자유롭게 할 수 없는 나라는 독재국가다. 정부가 집회 시위에 알레르기처럼 반응하여 과잉 대응하고 있다. 시위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되려면 정부가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게 먼저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2월 TV 토론회에서는 대통령에 당선된 뒤에 퇴진 시위를 하면은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라고 누가 물었더니 광화문 광장으로 나가 끝장 토론이라도 해 시민들을 설득하겠다. 또 대통령 취임사에서는 청와대를 나와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 퇴근길에 시장에 들러 시민과 격이 없는 대화를 나누고 때로는 광화문에서 대토론회를 열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역시 조은산의 오늘 명박산성과 재인산성에 대한 비교글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답장이 되겠습니다. 그걸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진인 조은산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하나의 하늘 아래 두 개의 산성이 구축되었으니 광우병의 명박산성이요 역병의 재인산성이라. 그 이름 또한 기가 막혀 무릎을 탁 칠 뿐이로다. 명박산성 앞에 자유를 운운하던 정치인은
재인산성 뒤에 급히 숨어 공권력을 운운하고 전의경을 짓밟고 명박산성 위를 기어올라 흥겨운 가락에 맞춰 춤을 추던 촛불 시민들은 재인산성 위의 사절로 전락해 댓글의 활시위를 당긴다. 뇌송송 구멍탁 활주를 당겨라. 뇌송송 구멍탁 시위를 놓아라. 구령에 맞춘 사절들의 활질에 이미 한 자리씩 꽤 찬 그 시절의 광대들은 슬며시 무대 뒤로 사라지고 미국산 쇠고기 굽던 연기만 그 자리에 자욱한데 정치란 무엇인가? 국민은 어디에 있는가? 지도자는 뭘 하고 있는가? 그대들은 왼쪽인가 오른쪽인가? 공허한 외침만이 가득한 광화문에 광우병은 온데간데 없어 역병만이 남아 사졸들의 불화살에 노병은 아파 슬피 운다. 어떻습니까? 명박산성은 생존의 문제였다. 그리고 명박산성이라는 것은 뭡니까? 불법 시위하는 사람들로부터 공권력이 청와대 등 국가 지도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정당 방위 차원에서 아니면 불법 진압 차원에서 만든 것이 명박산성이고 어제가 아니죠. 지난 3일 개천절에 있었던 재인산성은 뭡니까? 뭘 지키려고 만든 겁니까? 지킬 게 없었잖아요. 허공을 지키려고. 그야말로 허공을 지키고 텅 빈 광화문을 지키려고 국민을 적으로 보고 국민을 적으로 보지 않으면은 10,000명이 동원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 10,000명의 한 10분의 1, 1,000명만 불태워진, 총격받고 불태워진 우리 해수부 공무원 구출하러 NLL을 넘어서 보냈더라면은 아마 문재인 대통령 노벨 평화상 후보로 제가 추천을 했겠습니다. 김정은 앞에서는 굴욕적인 자세를 보이고 국민 앞에서 국민들을 더구나 집회 시위의 자유를 누리려는 국민들을 적대시하고 드디어는 유령과 싸우는 헛발질을 한 이 경찰이 참 고생했다라고 칭찬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이걸로 해서 문재인 정권이 다시 한번 그 민낯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이 시대에 한반도에 3가지 거짓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거짓말은 사람이 먼저다. 사실은 뭐죠? 김정은이 먼저다죠. 또 하나 거짓말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과 더불어 민주주의를 한다? 나 홀로 독재당쯤 되죠. 나 홀로 독재. 또 하나가 있습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그 조선만 빼고는 전부 거짓말입니다. 인민이 거기 어디 있습니까? 민주가 어디 있습니까? 무슨 공화국입니까? 조폭 집단이죠. 이 3가지 거짓말, 또 하나 거짓말을 덧붙인다면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거짓말. 북한 비핵화라고 해야지 왜 한반도 비핵화라고 합니까? 문재인 그리고 김정은의 4.27 판문점 선언은 비핵화 사격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면 4개 거짓말인데 또 하나 거짓말이 뭘까요? 적폐청산이란 거짓말 아닙니까? 적폐청산이 아니라 심적폐 쌓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거짓말. 국민이 협조해 주었다. 경찰이 잘했다. 경찰이 국민들로부터 욕을 먹고 있는데 잘했다고 합니다. 참 경찰이 불행하고 불쌍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국민들과 결별하기로 한 번 더 작심을 한 모양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조롱함으로써 이 정권을 몰락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조롱이 우리의 무기입니다. 조롱에는 당할 장사가 없습니다. 악마도 조롱을 견디지 못한다고 합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은 악마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조롱 앞에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든 악은 스스로를 드러냅니다. 지난 10월 3일 누가 기획한 것도 아닌데 문재인 대통령이 스스로 판 함정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 함정이 바로 텅 빈 광화문이었고, 그 광화문을 에워싼 10,000명의 경찰 300대의 차량이 보여준 것은 스스로 폭로를 한 그 정체는 뭡니까? 우리는 민주주의자가 아니고 민주 파괴자다. 우리는 민족 반역자와 손잡은, 민족 공조란 말로 손잡은 민족 반역자다. 우리는 문명 파괴자다. 우리는 사실, 과학, 법을 무시하는 문명 파괴자다. 결론으로 우리는 야만 세력이다 라는 정체를 드러내었고, 그 정체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이게 일본말로 하면 이런 걸 시하게라고 합니다. 마감을 잘 했습니다. 경찰 개천절 집회 빈틈없이 차단. 감사합니다.